푸른풀입니다. 오늘 시장의 핫한 종목과 쿨한 종목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중국의 HSBC 제조 PMI가 5개월째 확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화학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주는 세계 1위 태양광 업체 썬텍의 부도로 인해 반사익 기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미래에셋증권이 나흘째 하락하고 있고 전산망 마비에 급등했던 보암주들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3명의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오승석 차장과 이태환 지점장, 양호차 이사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먼저 화학주에 대한 이태환 지점장의 의견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약세 속에 낙폭 과대주들의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양호차 이사는 추세를 타는 업황 턴어라운드로 보기는 아직 어렵다면서 저점을 기준으로 하는 기술적 트레이딩 바이 차원으로 접근하라는 의견이고 오승석 차장도 화학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태환 지점장이 외국인의 수급 악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관망할 것을 추천했고 양호차 이사가 시장의 유동성이 가시화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도하는 트레이딩 바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오승석 차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 관망세로 대응할 것을 권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현대증권 전주지점의 오승석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수는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초반부터 낙폭간의 대형주, 특히 화학주를 중심으로 해서 힘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화학주에 대해서는 중국 쪽의 지표가 좋았다라는 부분을 모멘텀으로 꼽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화학주들이 이제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이제 하락하면서 좀 시름이 깊었던 종목인데 오늘 좀 모처럼의 반등이 나왔고요. 그동안에 어떤 주가 발목을 잡아왔던 부분은 이제 중국 춘절 이후로 이제 급등했던 화학 제품 구매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바닥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그 HSBC 그러니까 홍콩 상하이 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 3월 그 제조 PMI 지수 잠정치가 51.7을 기록하면서 4개월 내 최저치였던 지난 2월달 50.4보다 이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여전히 점진적인 회복 궤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금호 석유 등 그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전망도 하고 있고요. 늦어도 이제 5월부터는 중국 매크로 지표가 개선되면서 대형 석유 화학 업체의 어떤 단기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 몇 개월간은 걸쳐가지고 단기적인 낙폭이 컸던 만큼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화학 업종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으로 좀 전망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업종 내에서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이제 오늘은 금호석유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LG화학이 제일 낫지 않나 싶고요. LG화학이나 금호석유 그리고 롯데케미칼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 세 가지 종목 정도는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미래에셋증권 좀 보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아랫방향으로 가파르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급락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이제 업황부터 보시면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위기니 어떤 재정 위기니 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제 쭉 떨어지면서 이제 작년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반토막 수준으로 좀 나타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외국인의 어떤 매도 공세에 연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마음고생이 심하시라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물론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그 거래대금 그 감소 요인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당장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번에 어떤 계기로 이제 업황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 각 증권사별로 수익 구조 다변화를 통해서 자구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제 최근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바닥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어떤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12월 달 정도부터더라고요. 그 외국인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하는 어떤 상반된 매매가 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내적인 어떤 불확실 요소하고요. 최근에 그 언제부턴가 그 미국 시장 그 고용 시장 등 어떤 그 경기
경기가 회복되면서 디커플링 현상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 자금이 일부 이탈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반대적으로 또 기관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만 아직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악재는 거치고 있지만 아직 수익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관망하시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오승석 차장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